자, 지금 러우 전쟁 끝나고 나면요, 진짜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정말 큰일 났습니다. 진짜로.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자, 최근에 2025년 3월 18일 고작 이틀 전입니다. 러시아의 기업인 연맹회의라는 게 있어요. 러시아에서 가장 큰 기업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지들 이제 해먹는 거, 자기들 장사하는 거, 그런 거 이제 회의하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서 푸틴이 참석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그 동영상인데요. 요 자리에서 푸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정말 충격받았어요.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진짜로. 자, 정확한 멘트입니다, 이거. 서방 기업들은 러시아에서 자신들의 사업을 헐값에 다시 되찾는 것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뭔 말이야? 자, 그리고 둘째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우리 러시아는 그 누구도 우리 시장에서, 러시아 시장에서 내쫓지 않았다. 떠난 쪽 니네가 스스로 그런 결정을 내렸다. 자, 중략하고요. 서방 기업들 너네가 나가서 차지했던 그 시장 자리 이미 우리 러시아의 자국 기업으로 채워졌고, 이전에도 말했다. 나는 우리 러시아 속담에 기차는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다. 돌아오려 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혜택과 특권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작 이틀 전에. 여기서 자,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죠 지금? 자, 러우 전쟁 시작되고 나서 수많은 서방 기업들, 러시아에 들어가 있던 맥도날드라든가 스타벅스라든가 이것뿐만이 아니죠. 굉장히 많은 서방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나갔지 않습니까? 자, 근데 요즘 이제 러우 전쟁이 종식이 되냐 마냐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갔던 기업들이 다시 러시아로 들어올 각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기업들이. 자, 근데 너네가 나갈 때 너네 자산을 지금 뭐 매입을 하고 매각을 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자산을 처분했을 거 아니에요. 얘네도 그거를 다시 쉽게 재구매를 해서 들어오게끔 해놨어요.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거를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푸틴이 말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푸틴이 다시 들어올 예정인 수많은 서방 기업들을 향해서 지금 뭐 쉽게 들어오지 못할 거지 이런 멘트를 치고 있는 거를 보면 정말 러우 전쟁이 끝나가고 있긴 한가 봅니다. 뭔가 준비가 계속 되어가고 있긴 한가 봐요. 마침 너네들 다시 헐값에 되찾고 쉽게 들어오는 거 성공하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한 그 당일에 푸틴과 트럼프가 통화를 했습니다. 1시간 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자기 SNS에다가 좋은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건 다른 편에서 다음 시간에 제가 다루도록 하고요. 자, 아무튼 간에 지금 이런 멘트를 푸틴이 치는 걸 보면서 나 너무 마음이 안 좋아. 지금 어떡하죠? 지금 들어가 있는 우리 현대차 많이 팔아요. 러시아에서 엄청 많이 팔았었어. 요게 실제로 러시아에 있는 현대차 공장이에요. 이거 어떡합니까 진짜로? 그리고 우리의 오리온 초코바이, 뭐 오뚜기나 팔도 라면들 이런 것들도 러시아에서 지금 대한민국 기업들이 많이 팔고 있었는데, 그죠? 어떡하죠 지금? 자, 우선 러우 전쟁 시작되자마자 굉장히 많은 러우 전쟁 이후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경제 제재가 시작됩니다. 자, 이때 2022년 2월, 3월, 4월 지나면서 간다이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러시아 저거 경제 제재 소용없을 거다. 경제 제재 한다고 러시아가 항복한다? 그럴 일 없을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개소리 한다 그랬어요, 저한테. 굉장히 많은 사람은 럽봉이냐, 우크라이나 편을 왜 안 드냐, 러시아도 결국에는 대가리 숙일 거다. 저희 채널이 이제 욕을 먹으면서 그랬었는데, 아무튼 간에 경제 제재를 미국이랑 서방 기업들이 하게 되면은 결국에 본인들만 손해볼 거다. 제가 그랬어요. 자, 결국에 맥도날드 나갔습니다. 나가고 나서 뭐가 생겼냐면은 부크스노 이토치카? 요거는 이제 러시아 본토 발음은 이게 아니겠지만 어찌되었든 부크스노 이토치카라고, 이게 이제 러시아어로 맛있으니 됐어라는 거래요. 맛있으니 됐어. 얘네가 이제 러시아의 그 맥도날드 자리를 지금 꿰차고 있는데 얘네 지금 요런 거 팔아. 이런 거 팔아요. 어디서 많이 본 메뉴들 아닙니까 지금? 이거 어떡합니까 지금? 사실상 맥날에서 팔던 메뉴 거의 비슷하게 짝퉁으로 거의 다 찍어내서 팔고 있다. 좀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해요 지금. 큰일입니다 진짜로. 그리고 콜라 음료수 이것도 짝퉁 다 나왔대요 지금. 지금 여기 보면은 콜라 이거 자세히 보면 코카콜라가 아니라 쿨콜라야. 환타는 환시. 스프라이트는 스트리트. 이렇게 짭이 지금 짭으로 대체되고 있는 러시아다. 아무튼 간에 지금 생활에서 러시아가 아예 대체를 100% 성공한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필수적으로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어떤 브랜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큰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해소한 게 사실이에요. 미국 예일대학교 경영대학원 자료입니다. 러시아에서 철수한 해외 기업 현황이 데이터베이스로 되어 있어요. 2022년 3월에 이제 러우 전쟁이 시작된 직후죠. 요때부터 2023년 여름까지 나간 기업이 무려 글로벌 기업만
중단, 거래 중단, 러시아에서 철수하겠다, 러시아에서 거래를 중단하겠다, 축소하겠다. 이거를 선언한 글로벌 기업만 무려 1028곳입니다. 1028곳.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근데 퍼센트로 따져보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미국이 32%입니다. 영국은 유나이티드 킹덤 10.6%예요. 그 다음 독일이 7.8%입니다. 많아요. 대부분 근데 뭐 재팬, 뭐 네덜란드, 핀란드, 프랑스, 뭐 스위스 뭐 이렇습니다. 폴란드, 스웨덴. 한국이 어디 있지 하고 막 이렇게 찾아보는데 한국이 여기에 여기에 사우스 코리아 0.5%. 다행입니다, 이거. 0.5%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 자꾸 우크라이나가 불쌍한데 뭐 자꾸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 이런 발상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크라이나가 불쌍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도산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실업자가 더 발생되고 우리나라 정부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 세수가 줄어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꾸 너무 그 감정적으로 대책도 없이 그런 소리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요. 아무튼간에 이렇게 기업들이 철수를 하기 시작하니까 푸틴이 2023년 2월에 행운을 빈다. 그리고 오히려 좋아. 이 사람 내가 볼 때 트위치 방송 보는 것 같아. 좀 제가 볼 때 좀 밈을 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해외 기업들이 이제 러시아에서 나감으로써 러시아에서 자국 기업들을 가라로 만들어서 이제 꼬라박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 이 말이요.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아까 앞서서 뭐 짭 맥도날드, 짭 콜라, 짭 판타, 짭 사이다 본 거 마냥. 자, 그리고 철수 기업, 외국 기업들 니네 러시아에서 철수한 애들, 너네들의 자산을 압류하겠다. 그리고 러시아의 국유화를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실제로 2023년 7월에 보니까요, 러시아에서 빠져나간 해외 기업의 자산 지분을 압류했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지 측근 사업가, 푸틴 얘가 이제 러시아에서 이 양반이 오랫동안 해먹어서 측근 사업가들하고 이제 사실상 해먹는 게 막 많잖아요. 자기의 측근 사업가들한테 나눠준 다음에 짝퉁 사업을 시작한 게 꽤 있습니다. 지금 물론 센 척이 있어요. 이것도 솔직한 얘기로 서방 기업들 나가서 그래서 짠 맥도날드 만들었어. 맥도날드만큼 100% 사업하겠습니까? 코카콜라랑 환타 뭐 스프라이트 나갔어. 100% 코카콜라 맛이랑 환타 맛이랑 스프라이트 맛을 내겠냐고 얘네가.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들나가게 노력을 했어요. 웬만하면 이제 너네 나가지 말라는 것도 유도를 했던 게 뭐냐면은 물론 반협박인데 2024년 3월에 푸틴이 말합니다. 해외 기업들 러시아에서 자산 니네 매각할 때 너네의 자산 가치 50%만 인정할 거다. 니네 지금 기어 나가면 개손해다. 너네가 땅값이 100억짜리 부지에다가 공장을 올렸든 말든 그거 100억으로 인정 못 해준다. 50억으로만 인정해 주겠다 이 말이야. 달리 말하면 나가면 반토막 손해다 이 말이야. 나가면. 자, 그래서 2023년 6월부터 러시아에서 나가는 서방 기업들의 자산을 정부에 넘겨라. 일단 러시아 정부에 넘겨라. 아니면 러시아인들에게 반값 이하로 매각해라 라는 규칙이 실제로 러시아 정부 주도하에 시행됩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러우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결국 유럽과 미국의 기업들이 우르르 나가긴 했는데 일단은 버티자는 기업들도 많았어요. 나가지 말자. 금방 끝날지도 모른다. 처음에는 1년 이상 장기화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간을 보던 기업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나가면 손해다 일단 지금 50%밖에 안 된다는데 지금 자산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게 근데 1년이 지나도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르르 이제 2023년도 되면서 여름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외국 기업들이 나가요 러시아에서. 자, 이 과정에서 유럽 기업들만입니다. 유럽에 있던 기업들만 무려 저 기간 1년 2년 정도 되는 기간 만에 1000억 유로 손실을 봅니다. 1, 2년 만에 1000억 유로면 한국도 140조예요. 1, 2년 만에 140조를 손해를 봤다는 거야. 자, 이거 어떻게 지금 안타깝습니다 진짜로. 자, 그리고 정말 대박인 게 자, 인간 간다의 자차 프랑스 르노입니다. 프랑스 르노가 러시아에서 자동차를 팔아먹으려고 르노에 이제 러시아 자회사를 만들어 놓고 러시아 자동차 공장들도 이제 만들어 놨는데요. 이거를 1루블에 팝니다. 1루블에 넘겨. 자, 지금 1루블이 얼마죠? 오늘자로 17.23원입니다. 자, 그러면 르노의 러시아 자회사를 르노는 모스크바시에 1루블 17원에 판 거예요. 아부토바즈라고 해서 프랑스 르노가 러시아에 자동차 팔아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그 자동차 회사가 있어요. 이 아부토바즈가 르노가 지분이 68%야. 그래서 르노 계열사예요. 살짝 르노 건데 여기는 러시아 국영자동차 연구소 나미라는 데가 있어요. 나미. 여기에 1루블에 매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참고로 이 나미가 뭐냐면은 왜 푸틴이 타고 다니는 요거 아시죠? 요거 푸틴이 타고 다니는 요 방탄차 같은 거 최근에 푸틴이 정은이한테도 선물해 줬잖아요. 막 요거 개발하는 회사예요. 자, 근데 아니 이걸 1루블에 넘겼다는 거 자체가 개바 아니냐? 알고 보니까 바이백
바이백 조항이 있었어요. 일단 르노는 1루블에 넘긴 그 두 개의 회사 법인에 대해서 6년 이내에 매각 가격 1루블로 그대로 다시 매입할 수 있다. 바이백 조항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모스크바시랑 이 러시아 국영자동차 연구소한테 잠시 맡아달라고 한 거예요. 잠시 맡아달라고 한 거야 르노가.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의 현기도 저걸 했습니다 지금. 잘했어요 그죠? 자 이게 현대차 이제 러시아 홈페이지인데요. 우리의 현대기아차도 저걸 해놨습니다 지금. 러시아에 AGR LLC라는 회사가 있어요. 오토모티브 이제 그룹이라고 되어 있네요. 원래는 폭스바겐이 러시아에서 이제 팔아먹으려고 만든 법인이었는데 다른 회사로 이제 넘어갔어요 여기가. 여기에 현대차가 1만 루블 1만 루블이면 얼마죠? 17만 2,393원 17만원 오늘자 17만원 오늘자. 아무튼 요거를 이제 매각을 해요. 17만원에. 근데 2년 내에 다시 돌아올 게끔 이제 조항을 걸어놨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2023년 12월에 걸었대요. 바이백 조항을 여기도 넣어서. 근데 2023년 12월에 2년 안에 재매입 가능하게 했다는 건 뭡니까? 2025년 12월이라는 겁니다. 2025년 12월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년 금방 가요 이거. 아니 저거를 넉넉히 한 4년이나 5년으로 잡지 그걸 왜 2년으로 잡았대요 저거를? 몇 달 안 남은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존경하지 않는 윤통께서 저 사람이 러시아랑 사이 들어오지든 말든 대놓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한 거는 정말 충격적인 발언들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어떡하라고 저런 얘기를 한 거죠 도대체? 생각이 없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현기는 25년 12월 안에 들어갈 각이 있다 이 말이야. 반드시 25년 12월 물론 제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에 25년 12월쯤 됐을 때 야 지금 당장 못 들어갈 것 같은데 1, 2년 연장 안 돼? 뭐 요렇게 좀 쇼붙일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계약서상은 25년 12월이다. 자 근데 이런 바이백 조항을 써놨더니만 푸틴이 그저께 3월 18일에 뭐라고 얘기했다? 서방 기업들 러시아에서 자신의 사업을 헐값에 되찾는 것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1루블? 요런 멘트를 지금 쳤다는 것 자체가 지금 꼬롬한 거예요. 뭔가 재수없는 멘트야 저게. 뭔가 긴장 빨게 되고 솔직한 얘기로. 근데 이게 푸틴 이 사람이 말을 좀 이상하게 해요. 지금 짜증나게. 자 2025년 2월 20일에는 이때는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은 러시아로 다시 복귀하려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규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규제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재수없는 소리를 했어. 짜증나는 소리를. 자 근데 3월 14일 되니까 외국 기업 언제든 환영한다고 얘기합니다. 뭐죠? 뭐 하자는 거죠 지금? 지금 뭐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자 근데 지금 러시아가 졸라 지금 상황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역대 최저 실업률입니다. 경제가 좋아졌다고 봐야 될까요? 그리고 심각한 구인난이 있습니다. 구인난이 뭐죠? 일할 사람이 부족하단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좋은 건데 사실. 근데 이게 사실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방위산업 무기산업 요런 거를 갑작스럽게 러우 전쟁이 시작되면서 오지게 돌렸단 말이죠. 러우 전쟁 때문에. 그래서 실업률이 증가하지 않았어요. 러우 전쟁 터지고. 왜? 그 놀고 먹던 사람들을 다 저기다가 꼬라박습니다. 무기 만드는데 다 꼬라박아요. 그리고 러우 전쟁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도 징병이 됐고요. 그래서 실업률이 굉장히 낮아진 게 사실입니다. 구인난도 늘어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치 러시아의 경제가 무작정 좋아져서 실업률이 낮아졌고 러시아의 기업들이 너무너무 잘 돌아가서 구인난에 허덕인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요건 좀 조심스럽게 평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종전하면 그러면 취업난이 오져지겠네. 맞습니다. 너무나 좋은 얘기예요. 맞습니다. 만약에 러우 전쟁이 끝나면 다시 저 실업률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푸틴은 지금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웰컴 외국 기업 언제든 환영한다 이런 웰컴 드립을 미리 지금 치고 있다. 근데 한편으로 이틀 전에 얘기했다는 서방 기업들 지금 자신의 사업을 헐값에 되찾는 거 성공하지 못할 거다. 이런 겐세이는 또 왜 넣냐는 거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모순적인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2월 20일에는 러시아로 다시 복귀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정부가 규제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하면서 겐세이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아마도 러우 전쟁 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너네들이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해서 항상 니들 멋대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런 게 손쉽게 우리가 이제 풀어주진 않을 것이다. 앞으로 러시아가 미국이랑 또 관계가 안 좋아지거나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너네가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매각하고 뭘 다시 재매입을 하고 이걸 손쉽게 해주진 않을 거다.
너네들도 이번에 들어오면 그런 짓거리 할 생각하지 마라. 이런 거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제 생각에. 자, 둘째로 지금 짝퉁 기업들이 대체가 된 게 있단 말이죠. 물론 러시아 현지 얘기 들어보니까 짝퉁 기업이 이미 퉁치고 충분한 곳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어요. 아직도 순정 코카콜라 같은 거는 이거 맛없다. 이거 솔직한 얘기로 코카콜라 찐이 나는 원한다. 코카콜라 찐을 원한다. 이런 분들 있대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랑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우리나라에 코카콜라나 펩시가 못 들어와. 먹을 거야? 아니잖아요. 100%안 되잖아, 이게. 이거 816 콜라 나왔을 때 우리가 막 미친 듯이 사 먹었냐고. 잠깐 사 먹고 말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푸틴이 저렇게 아이러니하게 얘기하는 거는 짭으로 대체가 된 거. 요런 거는 함부로 다시 복귀를 못하게 막고 짝퉁으로 대체가 안 되는 것들. 그리고 러시아의 실업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업들. 이 기업들은 들어오게 하고. 그러니까 종합하면 뭐예요? 자기들 입맛에 맞는, 푸틴 입맛에 맞는 기업은 들어오게 하고 아닌 기업은 못 들어오게 하자는 요런 개수작을 미리 지금 조금 깔아두고 있는 것 같다로 아주 조심스럽지만 전략에 추정된다. 전략에 추정된다. 너무나 다행히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피해는 아직까진 괜찮습니다. 아직까진 괜찮다. 자, 실제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죠. 코트라에 따르면은 러우 전쟁 이전에 우리나라 기업이 151개가 있었어요. 러시아 안에. 근데 2022년 10월 되니까 142개, 23년 12월, 뭐 사실상 24년 1월이라고 봐야겠죠? 140개.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안 빠져나온 기업들이요. 간판 달고 일단은 개기고 있는 거예요. 왜? 나가면은 50%밖에 자산 가치를 인정을 안 해준대잖아, 푸틴이마. 일단은 개기자 이거야. 50% 날아갈 바에는 개기는 게 낫다는 거지. 물론 그렇다고 장사가 지금 되는 것도 아니야. 자, 한국 기업이 러시아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꼬라박고 있는 돈들. 이게 2021년에 러우 전쟁 직전이죠. 1억 3천만 달러였어요. 근데 22년 되니까 반토막 이하가 떨어집니다. 5,900만 달러가 돼요. 2023년 되면은 900만 달러가 됩니다. 그냥 콱콱 줄어든 거야. 콱콱 줄어든 거. 엄청 떨어진 거야. 더 이상 인건비를 들이지 않고 그냥 올스탑 시켜놓거나 간판은 달아놓고 자산은 매각하지 않으면서 일단은 올스탑. 더 이상 인건비를 들이지 않고 더 이상 공장을 더 짓지 않고 사업을 확장하지 않고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아니면 가동을 중단시키고 이러면서 버티고 있는 거로 추정된다. 그리고 푸틴이 아까 내가 자세하게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23년 3월에 외국 기업 자산 매각 50% 가치 인정한다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네들 빠져나갈 때 의무적으로 5에서 10% 기부금으로 러시아 정부에 납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개지랄을 하니까 자산을 이미 들여놓은 기업들 입장에선 지금 이제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좀 그런 상황이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나가면 50% 날아가는 거야. 자산 부동산이고 지랄이고. 그거 날아갈 바에는 못 벌어도 지금 버티고 있는 게 낫다. 이런 것도 있을 것이다. 너무나 안타까운 게요. 너무나 안타까운 게 우리 현기차 러시아 현기 러시아에서 자동차 판매량이요. 현기가 2위 3위였습니다. 러우 전쟁 이전에 이렇게 러시아 시장이 괜찮았어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그 1위가 어디냐? 라다라고 러시아 라다라고 요런 회사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위에 로고 보이시나요? 여기 라다. 요런 회사는 여기가 1위예요. 러시아에서. 여기가 뭐냐? 라다가 르노야. 르노가 라다예요. 르노가 지분 68%를 가지고 라다라는 이름으로 러시아에서 팔아먹는 회사가 라다예요. 르노야 사실 르노 이게. 아무튼 간에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너무나 안타깝게도 2023년 5월 이후입니다. 지금 기아차 7일 됐고요. 현대 11일 됐습니다. 이거 어떡하면 좋죠 진짜로. 중국 차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이거 점유율 한 번 뺏기면은 이거 회복시키기 정말 힘들거든요. 이게 잠깐 7일 됐다 무슨 월드컵 경기하거나 올림픽 무슨 축구하고 뭐 이런 경기하는 게 아니에요. 점유율이 저렇게 떨어지면 다시 올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유지를 계속해야 되거든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진짜로. 지금 전부 다 중국차로 지금 다 커버되고 있대요. 중국차 현기가 2위 3위 하던 자리를 지금 중국차들이 다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LG 삼성 가전제품들은 사실 고급 가전제품들이잖아요. 원래도 뭐 러시아라던가 이런 시장에서 LG 삼성이 보급되는 아주 그 가성비 있는 뭐 가전제품 그런 이미지는 아닌데 그 고급 가전제품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삼성 LG전자조차도 중국
중국의 하이얼 하이센스로 대체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정말 마음이 찢어지게 안타까워요. 정말. 대한민국 경제 어떻게 하면 좋죠?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순이에요. 러시아에. 지금 보면은 2013년도에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수출한 돈이 111억 달러인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0위였어요. 자, 이렇게 뭐 12위, 23위, 22위, 17위, 16위, 뭐 15위, 13위, 12위. 2021년에 10위까지 올려놨던 게 러우 전쟁 시작되면서 21위. 24년 되니까 28위가 됩니다. 지금. 사실 111억 불, 100억 불을 벌었던 적이 있는데 러시아를 상대로 지금 반토막도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45억 불이면은 다시 찾아야죠. 사실. 굳이 우리가 저기에 수출하는 금액을 낮추면서 우리가 수출길이 막힐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다행일까요? 지금 중국산으로 대체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러시아가 잘 못 만들어요. 제조업이 좀 발달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지금이라도 다시 진입하고 다시 들어가고 다시 중국산이 대체되어 가는 걸 막고 다시 우리 LG와 삼성 그리고 현기차를 러시아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기업들 손해보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 청년 실업률 내려갈 생각 안 해요. 다들 눈 높아가지고 3D 업종도 안 가려고 합니다. 이런 제조업 기업이나 대기업들에서 해외 수출 많이 하고 고용이 창출되고 이거라도 하게 해야지. 지금 어떻게 고용 창출될 군역이 있다고 지금 이것까지 막으려고 그래요. 그죠? 해외 수출 많이 해야지. 수출 주도형 국가인데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끝! 인생 동반자 좋기 바라바라바 현이사라 간다요 후원자 2 당근 간다요 후원자인 부츠 vs 더 월드 은빛마술사 카노넨 갱다 최영인 러블리 20 남궁성 수리석 시우필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